그래요. 힘을 내면서 이렇게 응원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용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이번에 또 눈길을 끌었던 명태균 씨 녹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와대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저는 들으면서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고 아니 여기까지 우리가 좀 뭐 무속 얘기를 많이 생각했지만 정말로 무속이 개입된 상황까지 갔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를 보면은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 가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되진다고 했는데 가겠냐 말하는 내용의 녹취 음성이 공개가 됐어요. 이 녹취 좀 듣고 좀 어떠셨습니까? 정말 예. 이 당시에 또 정책 제가 페이퍼 등등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황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난리를 친 거냐. 특히나 네. 그 이전 TF 분들 다 같이 일해봐서 아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당시에. 갑자기 그렇게 난리가 난 거냐. 거기다가 돼진다까지 나오면서 그래서 정말 그렇게 격한 어떤 풍수적이거나 주술적인 의미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풍수적인 말씀하셨잖아요. 예. 바로 청와대 원래 뒷산이 백악산이고 그 올라가 보시면 직벽으로 돼 있고 거기 백악산이라고 이제 이 표지석이 있어요. 네. 왼쪽으로 틀어져 있다는 거 실제 보시면 왼쪽으로 약간 봉우리 맞아요. 끝이 그래요. 예, 사진. 그다음에 저 북한산의 백운대나 거기서 인수봉 이런 건 우측으로 소뿔처럼 이쪽 우측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본인이 하잖아요. 네. 풍수적이거나 주술적이거나 돼진다. 야. 얼마나 자극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둘렀나. 그런데 제가 이제 공약 준비하시는 분들, 그 정책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황당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여기서 정말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어떤 원희룡 겁니까? 전 장관님 맞아요. 당시에는 전 정책총괄 본부장님이셨어요. 입장을 내서 뭐라고 했냐면 무속적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민주당이 배출했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모독이자 자기 부정이다. 누워서 침 뱉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자,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누워서 침을 누가 뱉은 겁니까 지금? 견월망지 다 이제 온 국민이 거의 아는 단어가 됐죠.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 네. 온 국민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용산으로 갑자기 갔느냐를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 그럼 제가 이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띄워주셔도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1월 20날 그런 네. TF가 만들어졌어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거. 그게 여러 회의를 거쳐서 공약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를 활용한다. 그래서 광화문 시대를 연다 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전 정권 시 또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지만 하지 못한 걸 한다. 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핵심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집무실과 공관을 분리한다. 아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남동 공간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네. 편안하게 활동할 공간을 만든다. 이 개념이잖아요. 기존 청와대 경내에 보시면 갇혀 있듯이. 네, 한 7만여 평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그 공간이 한 그게 3천 평 정도, 3, 4천 평 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안에 그 직원들 여민관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유인관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쭉 있잖아요. 네. 역대 정권마다. 근데 밤에 야근하는 직원도 있고 막 하니까 뭐 자유롭게 하기가 또 어렵죠. 아하. 그리고 출입 기록 다 저기 하고 막 맞아요. 복잡하죠. 청와대는. 공간과 집무실을 아하. 분리한다. 저는 이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요? 다 공약에 반영돼 있어요. 좋습니다. 1월 20날 되고 1월 27일 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거를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천명을 합니다. 그때도 뭐라고 돼 있어요?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한다. 언제 용산 간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자, 그다음에 3월 9일 날이 이제 대선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3월 9일 대선을 치르고 3월 10날 음. 기자회견을 하죠. 소감도 얘기하고 당선 소감 막 만세 부르고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혹시나 질의응답에 또 뭐가 이런 게 나올지 몰라서 예상 질의응답을 85쪽짜리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서류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거기에도 보시면 예상 네. 답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시대를 열고 거기서 활발하게 소통한다. 아하. 국민들과 광화문. 함께 만드는 어떤 무슨 위원회를 하나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민관합동위원회 등등해서 항상 상시적으로 활발하게 소통한다라는 약속을 해요. 1월 27일 날도 약속을 하고 또 확인을 해요. 네. 용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정말 제가 아쉽게도 원희룡 전 장관님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원희룡 전 장관님 함께, 종로 예. 공천 하는데 김건희 여사
부분이 있던 풍문이 있다 그랬죠. 네. 제가 농담 드릴게요.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원희룡 장관님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왜요? 두 분가 지금 이 정권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공경에 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좋을 때 결과가. 그렇죠. 근데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예. 견월 망지가 되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희룡 장관님을 어쨌든 상관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제가 평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와 팩트로 보면 네. 모든 국민들은 다 달을 보고 있어요. 왜 용산으로 갔는지 갑자기 그것도 맞아요. 그게 제일 네. 궁금한 부분이고. 최소한 제가 확인드리는 거는 3월 9일 대선 날까지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전혀 없었다. 뭐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처음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검토해서 뭐 어떻게 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원희룡 전 장관의 해명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본질과 발언이고. 전혀 거리 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화문 가는 거 가려고 오케이입니다. 했는데 예. 광화문 가려 그거는 뭐 전 대통령들도 문재인 네, 전 대통령 얘기를 했었고 맞습니다. 광화문 시대에다가 뭐 경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하겠다. 그래서 네. 당시 국민들도 정말 하나보다 네네. 좋겠네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네네. 많았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공약이었는데 네. 그건 왜 안 지켜졌느냐? 네. 왜 용산을 갔느냐? 그게 궁금한 건데. 그래서 본질은 딱 하나죠. 왜 갑자기 용산으로 갔느냐를 묻고 있는데 계속 손가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터가 흉지다 이런 글까지 지금 페이스북에 명태균 씨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청와대는 흉지다. 가면 돼진다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절대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글쎄요. 네. 참 용산에 왜 갔느냐? 이건 아직까지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소위 레이코프가 얘기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가 있잖아요. 네. 이걸 얘기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음. 국민들이 이건 홍보나 전략 전술로 봐도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대통령 부부 내외나 다른 어떤 공공한 처지의 어떤 여권이나 용산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국민들은 뭘 생각하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순간에 계속 코끼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아, 용산에 진짜 이래서 갔구나. 점점점 국민들의 확증 편향을 강화시켜 준다. 아하. 결국 무속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그런 생각할 되죠. 수밖에 점점 없고. 더 이런 걸 해명하면 할수록 어허. 사실은 전략 전술로 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들로서는.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나서가지고 그거 아니다. 옛날 양평거 해명할 때 급발진하듯이 막 화를 내시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맞아, 뭐가 진짜 있네? 뭐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랑 예. 비슷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사실 왕자를 손에 쓰고 나왔을 때 네네. 그때 좀 알아봤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계속 참 이게 이 들어요. 명태균 씨가 이 예.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 이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질문까지 그것까지 의문을 갖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 왕자도 이분이 됐나? 뭐 다른 사람으로 우리 흔히 이렇게 소문나 있었는데 네. 그거마저도 이분인가?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네요. 그거 뭐 그때 뭐라 그랬더니 동네 할머니. 할머니가 네, 써줬다고. 예. 그래서 저 김용남 의원께서 예. 비누로 싹싹 안 닦아서 그렇다고 농담하시는 거 그래요. 본 적 있습니다. 김용남 저는 그 당시에 또 이제 이른바 실드 치기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네. 이제는 또 열심히 또 윤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지적하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용산에 왜 갔느냐? 저 그림인데 한번 보죠. 네. 왕자를 쓰고 나와서 그러니까 이 무속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네.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청와대 또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 지금 문제라든가 다시 보니까 네. 바이든 날리면 하듯이 해명했으려면 점 하나 찍힌 게 구슬 옥자로 보이기도 하는데 왕자 아니면 농담이지. 구속자입니다. 네. 그러게 이게 지금 보였기 때문에 이 후보 때부터 최소한 후보 때부터 무속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네. 뭐 누구한테 조언은 받았겠지만 그런 걸 쓰면서 청와대 이전도 무속의 영향을 받고 또 앙코르와트 안 간 거나 아니면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안 한 거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무속과 관련된 것들이 다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생활 예. 속에서 어느 정도 뭐 점집을 간다든지 뭐 이런 이제 무속적인 영역 이런 부분을 네. 생활 속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국가적인 어떤 이런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까지 들어와서 네.
합리적으로 어떤 근거나 데이터나 이런 게 아니라 전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결과가 표출되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것이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냥 당신들의 네. 어떤 뭐 기룡 화복이 어떻게 했느냐 정도를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화를 내진 않겠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의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진짜 공적 영역, 더구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영역. 그러면 지금 이제 그게 몇 천억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보자고요. 이제 이렇게 돼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저 지금 용산 상태로 할 수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다 노출됐고 그 김종대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군사 전문가잖아요. 뭐 미사일로 때렸을 때 어떻게 하고 뭐 도청은 어떻게 되고 저도 제가 국방부 자문관을 했었어요. 그 CIO 예, 자문관을 예. 했었기 때문에 그 지하 B2 벙커에서 회의를 여러 번 해봤단 말이에요. 다 노출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만약에 그 다시 또 어디 뭐 청와대로 가든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하든 그 비용까지를 또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용산을 옮긴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한남동 공간 그것도 맨 처음에는 이 외교부 장관 그 공간을 뺏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서 공사까지 해서 뭐 불법 증축물까지 만들어내고 지금 아주 그냥 일반 시민 기준으로 우스운 장면들을 보세요. 남산 순환도로 예, 예. 3분의 1 지점쯤에 보면은 이렇게 데크가 있어요. 전망대가. 거기를 거기서 전망대에서 그 방향을 보이잖아요. 보면 바로, 바로 보입니다. 사복 경찰분들이 와서 막습니다. 사진 찍으면 큰일 나고요. 보기만 해도 빨리 가시라는 식으로. 그러면요. 전망대는 왜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전망대가 먼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의 볼 권리를 뺏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풍경 보는 경치 보는 게 국민들의 네. 낙이고 행복이고 네, 네. 즐거움인데 그걸 뺏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요소에 그리고 저 아하.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그 방향 사진 못 찍잖아요. 야, 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막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지금도 네, 아마 지금도 그러지 막고 않을까 있을 것 같은데 싶은데.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청와대에 있었으면 아무 일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네. 집무실을 세종청사 와서 세종 그 정부청사로 와서 했으면 또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한남동 공간 그 위까지 올라가고 용산까지 가고 뭐 무속이 개입했다고 하지만 결국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집무실과 관저 이걸 좀 분리하는 차원이 또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 결정적으로 아닙니까? 이분들이 당시에 내세웠던 논리는 딱 하나잖아요. 네. 대국민적 소통을 강화하고 참모들과의 아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 가겠다. 네, 이게 네. 이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였잖아요. 음,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런가요? 구중궁궐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네요. 국방부 앞에 한번 지나가 보세요. 어떤가. 아하. 오히려 보기도 더 흉할 때가 많아요. 그 삼각대 있잖아요. 네. 바리케이트 그걸 쭉 세워놓고. 해놓고 그 경호원들 선글라스 끼고 막 있잖아요. 네. 청와대 있을 때는 오히려 관광하기도 좋은 상품이 되기도 했잖아요. 거기를 쓸 때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선글라스 낀 사복 그 경호원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정복 입은 그 저기들이 있고 다 돼 있었죠. 오히려 별로 안 보였던 정복 입은 사람들이나 그럼요. 선글라스 쓴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예. 용산이다. 지금 그 용산 앞에 갈 때 아름답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잖아요. 결국에는 국민들과의 소통 뭐 전혀 안 되고 있고 기자에게만 봐도 네네. 전혀 안 되고 있고 기자들 질문 받는 것도 대변인이 딱딱 얼굴 보고 질문자 이제 선택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산일보 기자 예. 분의 질문에서 굉장한 그 아까 비유를 했잖아요. 불을 끄다 보니까 내가 왜 끄고 있지 이 얘기예요. 그 기자분이 딱 질문했잖아요. 지금 뭐에 대해서? 무엇을 해명했거나 사과했다는 것입니까잖아요. 네. 막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뭘 사과한 거지? 왜 사과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도 좀 질문 기회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출입 기자가 있거든요. 아하, 예. 뭐 MBC나 JTBC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변인이 보고 이제 질의자를 선택을 네. 하니까 질문자를 선택하니까 이게 참 원초적으로 이게 차단이 돼 있다 보여요. 네, 특히 뭐 이게 외신 기자분 질문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이런 거는 엄청난 그걸 국민들이 네. 봤을 때 느낌이 어떨까 이런 거고 뭐 네. 예를 들어 물 먹고 하자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봐요. 뭐 하다 보면 네, 뭐 웃으면서 아유 물 먹고 물 한잔 먹고 예. 합시다. 뭐 이거 정도는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외에 어떤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사과는 두 가지잖아요. 진정성과 타이밍인데 그렇죠. 진정성은 말도 있지만 애티튜드도 있는 거잖아요. 그 태도도 있는 거잖아요. 사과로 나온 사람이 진짜 이렇게 막 이거- 팔 이렇게 올리고 막 네. 뒤로 이렇게 기대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앉아서 했다를 갖고 시비 거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야 뭐 장시간 하려면 앉아서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태도 그리고 그 진정성은 누가 평가해요? 사과를 사과 받는 맞아요.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지 사과를 하는 당사자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대국민 담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네. 담이 왔다. 네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방화, 방화. 가슴에 그냥 그 국민들의 네. 열불을 지르는 거죠. 대국민 담화, 대국민 방화. 네. 참 자괴감이 드는 또 화요일 오전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희가 뭐 다룬 얘기가 좀 많지만 이건 또 다음에 오셔가지고 네, 네. 또 말씀을 좀 들어보는 걸로 하고 네, 명태균 네. 씨가 구속 여부에 따라서 한 번 더 이제 모셔가지고 네네. 우리 신용환 교수님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댓글 문규빈님이 이분 진짜 똑똑한 사람이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만큼 응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가시기 전에 끝으로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가십으로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가십거리를 많이 요구를 하시죠, 요청을 하시죠. 에피소드 예, 누구 제가 누구 농담하잖아요. 밤이 새도 부족할 정도. 또 이게 이제 저도 방어를 하니까 찾다 보니까 사진 자료 이런 거에서 굉장히 귀한 자료들이 있어요. 에피소드로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클릭수 제가 어떤 게 하나 150만 넘은 게 있던데 네. 150만 이상 가겠구나 하는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다만 네. 딱 하나라고 봅니다. 제발 국민 앞에 정직해지시라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진짜 임기를 그렇게 마치고 싶어하고 한다면 네. 정직한 기반 위에서 일에 집중하시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곁가지로 세는 거 오빠 논란만 기억에 남는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 예를 들어서 사람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구를 지목해서 하고 이런 거를 대단히 이제 경계를 하면서 일로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만약에 도가 지나치게 아하. 황당하게 공격을 한다든지 황당한 궤변이 계속 나간다 그러면 저도 생각을 또 달리 해야 되겠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드리고 격려 주셔서 이게 2주 정도 지났잖아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저도 두려웠습니다. 뭐 이게 굉장히 맞아요. 큰 예. 본의 아니게 이제 큰 싸움에 어떻게 하다 한복판이 됐는데 예. 나중에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거대한 국가 권력이잖아요. 칼자루를 진 분들이잖아요. 제가 믿을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국민들. 예, 국민적 지지가 있는 사람이 그게 권력이 없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확신을 갖고 열심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손희자님이 교수님 감기 조심하세요. 김영진님 교수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감사합니다. 계신데요. 네. 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댓글 주시고 오마이TV도 보시면서 좋아요부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함께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신용환 교수님 저희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약속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박정호의 핫스팟 오늘 아침도 힘차게 또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명태균 씨 이제 구속 기로에 선 그런 상황이고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속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이 사안을 검찰이 어느 선까지 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전화기를 버렸다, 뭐 USB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버렸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수사를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그 상대방 대화를 나눈 걸로 보이는 상대방까지 윤 대통령 부부도 포함이 되겠죠. 윗선까지 가는 그런 수사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검찰이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특검을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계속해서 응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안 받아 통과 안 시켜? 그럼 국민의힘 아웃, 한동훈 대표 아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이 끝까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고 또 새로운 전략을 펴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 힘의 또 이탈표 판단 어떻게 될지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11시가 넘었는데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어디서 보고 계셨는지 댓글 한번 볼까요? 그거 날씨도 좀 달아주십시오. 어떤 날씨를 어떤
또 풍경을 보고 계신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오마이TV가 제작한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괜찮아 앨리스, 한 30여 차례에 걸친 시사회 통해서 정말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이 시사에 참석을 한 다음에 나도 울었다라고 한 그 영화입니다. 괜찮아 앨리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꼭 봐야 할 영화다라고 시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박수로 또 눈물로 화답을 했던 그 영화인데요. 내일 저녁 7시 30분 전국 100개 극장에서 정식 개봉을 합니다. 전국의 지역별 개봉관과 티켓 정보 오마이시네 www.ohmycine.com 오마이시네.com에서 볼 수가 있고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괜찮아 앨리스 검색해 구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75분간의 영화 관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울게 만든 그 영화인데요. 함께 봐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